안녕하세요. 식 구독자 여러분. 스포츠의학 박사 권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물만 마셔도 배가 나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보다 덜 먹고 더 걷는데도 왜 중년 뱃살은 안 빠지는 걸까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대사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잖아요. 근데 5, 60대에는 20대보다 약 15% 정도 감소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인데 엔진이 작아지면 같은 연료를 넣어도 덜 태우겠죠.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기초 대사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처럼 소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이 배로 몰립니다.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배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즉 피부 밑에 있는 지방보다 내장 지방 형태로 복부에 더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영향으로 지방 저장 위치가 바뀌는 거죠. 즉 허벅지, 엉덩이 창고는 문이 두껍고 자물쇠가 단단한 창고라고 한다면 지방이 여기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빠집니다. 대신 쉽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형 저장소인데요. 복부 창고는 문이 얇고 자동문처럼 빨리 열리는 창고로서 여기는 호르몬과 스트레스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도, 호르몬 균형이 바뀌어도 복부 지방세포는 바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남으면 몸은 가장 빨리 열리는 창고, 즉 복부에 먼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안 늘어도 배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매일 걷는데 왜 안 빠지지? 걷기는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 문제는 근육을 자극하는 강도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한 그룹이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보다 복부 지방 감소 효과가 더 컸는데요. 왜냐하면 근육을 유지해야 대사량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기가 아니라 근육 지키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년 뱃살은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복부로 몰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대사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은 지키고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확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다 하면 70g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계란 9개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 고기, 생선, 두부 등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최대한 골고루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굶어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시다 보면은 근육까지 분해되어 버리는 카타볼리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소만 하지 마시고 근육 자극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복부 지방을 자극하는 호르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내장 지방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딱 5분만 투자해도 뱃살에 쏙 들어가는 4단계 운동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옆구리 느리기 호흡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호흡을 얕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을 좀 길게 그리고 복부 호흡으로 충분히 하게 되면 배 안쪽에서 코르셋처럼 잡아주는 복횡근이 자극이 되고 이 자극으로 근육이 배를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뱃살이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딩 크런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부에 근육을 써서 자극을 함으로써 뱃살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옆 크런치 그리고 그 뒤에는 스탠딩 니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복부에만 지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복근 훈련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도 지켜주고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제거해주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옆구리 늘리기 동작인데요.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 가장 안쪽에 있는 복행근을 자극을 해서 이 복행근이 바로 우리 내장을 코르셋처럼 이렇게 딱 감싸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손을 귀 뒤에 이렇게 대시고 어깨 넓이로 다리를 열어주시고 숨을 충분히 마셔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공기가 다 들어간다는 느낌을 만드신 다음에 천천히 마시고 뱉으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4번 해볼게요. 이렇게 충분히 숨을 마실 때 우리 복행근이 안쪽에서부터 활성화가 되는데요. 속도는 조금 느리게 해주셔야지 바깥쪽 근육이 아니라 안쪽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셋. 숨을 뱉을 때 우리 몸통 전체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넷. 몸통 전체로 숨을 불어 넣으시고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숨을 마시면서 배 앞, 옆, 뒤, 허리까지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느낌 가지시고 마시고 전체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뱉으면서 몸통 전체를 줄여준다는 느낌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둘, 마시면서 부풀렸다, 뱉으면서 줄여주세요. 자, 마시고 넷, 마시고 뱉어줍니다. 이 동작은 평소에도 수시로 해주시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복행근이 활성화되면서 배를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딩 크런치인데요. 팔을 들어 올림으로써 몸 앞쪽을 쭉 늘렸다가 복근을 사용해서 몸을 다시 접어주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배 힘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팔을 하늘 위로 올리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충분히 들어 올리면서 숨을 뱉어줍니다.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대쪽으로 할 건데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배를 사용한다는 느낌이 드셔야지 허리를 사용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 힘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배 앞쪽을 늘렸다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배를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꼭 복근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앞, 옆 크런치인데요. 앞쪽 복근과 옆쪽에 있는 근육을 같이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열어주시고 팔꿈치가 어깨보다 약간 낮게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숨을 뱉으면서 복부 앞쪽을 자극하시고요. 옆쪽을 들어서 옆쪽 옆구리를 힘을 이용해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옆 4개씩 해볼게요. 앞에 하나, 옆으로 해주시고 둘, 옆으로 셋, 옆으로 옆구리 힘을 이용해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넷, 옆으로.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때 고관절이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고관절을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빠르지 않게 복근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 옆쪽 근육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비스듬히 있는 우리 내복사근, 외복사근을 같이 자극할 수 있도록 사선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업을 하는데 사선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반대쪽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복부를 자극하는 동작을 했는데요. 이 복부를 자극하는 동작은 배에 있는 지방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몸 전체 체지방을 사용을 하고요.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복부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복부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운동해야지 결심만 하고 실천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 운동을 안 하던 분들도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 있다고요.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운동하기 쉽지 않은 분들, 그리고 운동 습관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힙브릿지 운동으로서 복부와 엉덩이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벌써 코어를 자극하는 이 동작인데요. 힘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부를 자극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레그레이즈 운동이 있는데요. 이 운동은 마찬가지로 다리를 하늘 위로 올려서 천천히 내려줌으로써 우리 복부에 있는 근육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힙브릿지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힙브릿지 동작은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그리고 배, 허벅지 앞쪽까지 다 사용하는 동작인데요. 천천히 내려갈 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배를 힘을 마시면서 바닥에 허리를 붙이면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허벅지 앞쪽에까지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오실 때도 등 뒤쪽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려오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이 엉덩이와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배를 바닥에 쭉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기울이시고 위로 최대한 올리면서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려오실 때도 다시 등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부드럽게 땅에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데드버그 자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허리가 땅에서 너무 뜨지 않도록 배를 살짝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위쪽으로 90도를 올리기만 해도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리가 꺾이면서 허리 힘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배 힘으로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데드버그는 눈 벌레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자세거든요. 자, 90도를 무릎을 만들어 주시고 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펴줍니다. 이때 마시고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이때 배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오른쪽 다리가 내려가고 왼쪽 팔이 위로 갑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때 복근이 안쪽에 있는 복근들이 사용이 되면서 우리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면 바깥에 있는 근육들만 사용되기 때문에 몸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시면서 천천히 뱉으면서 후 이렇게 올라옵니다. 반대쪽 서로 교차로 해서 이 움직임이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배를 바닥 쪽으로 눌러서 허리의 힘이 아니라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꼭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그레이즈 동작인데요. 우리 몸이 바닥과 평행하게 길게 누워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서 내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다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리를 길게 다 펴지 마세요. 그 대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내렸다 올렸다 해도 충분히 복근에 자극이 되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굽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가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배를 탄탄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허리 힘이 아니라 배 힘을 사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보통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배 힘이 아니라 허리 힘을 쓰면서 배는 사용 못하고 허리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탄탄하게 잡고 내려갔다가 후 올라옵니다. 자, 마시고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서 톡 짚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자, 둘, 톡 짚고 올라오시고, 셋, 갈 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바로 이 허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구간까지만 내려가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했다고 무리하게 따라 하셨다가 허리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천천히 복근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수축했다가 올라옵니다. 마시고 탄탄하게 잡고 후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주고 후 올라와서 이렇게 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뀌거나 사무실이면 누워서 운동하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벽만 잘 활용해도 뱃살을 쏙 뺄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워서 하기가 쉽지 않죠. 회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밖에 계실 때는 이런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업 자세인데요. 바닥에 대고 푸시업을 하게 되면 중력을 그대로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벽을 짚고 푸시업을 하게 되면 그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할 수가 있고요. 어디서나 벽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육 자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벽 짚고 다리 뒤로 차기 운동입니다. 그냥 우리가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냥 하기 쉽지 않은데 벽을 짚고 하게 되면은 상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몸 뒤쪽을 다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벽 짚고 무릎 차기인데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그냥 서서 무릎을 차는 것보다 벽을 짚음으로써 몸을 안전하게 벽에 고정을 시키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벽 짚고 푸시업인데요. 푸시업을 바닥에 대게 되면 중력을 직접 체중으로 다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벽을 짚게 되면 중력을 다 받지 않고 힘이 덜 들게 되기 때문에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덜 갑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한번 내려갈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밀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갔다가 숨을 뱉으며 후 올라옵니다. 조금 넓게 하시면 가슴 운동이 조금 더 되고요. 조금 좁게 잡으시면 팔 운동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시고 후 이렇게 벽에 대고 거의 서 있다시피 하게 되더라도 어깨와 가슴의 근육 운동이 충분히 자극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이 자세는 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벽에서
살짝 떨어진 다음에 벽을 짚으시고 몸을 살짝 기대주세요. 그래서 몸을 한 60에서 70도 정도로 만드시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뒤로 뻗어주시는데 이때 엉덩이 힘만 쓸 수 있도록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쭉 뻗어주시는데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꺾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후. 천천히 돌아왔다 마시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이때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 수축이 되면서 대둔근을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허리는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 마시고 후. 이렇게 함으로써 몸을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만 자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무릎차기 동작인데요. 무릎을 많이 들어 올려서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그냥 서서 이렇게 뛰게 되면은 무릎이 자세가 흔들릴 수 있는데 벽을 딱 잡고 함으로써 안정되면서 무릎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저강도가 되고 체력이 나는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 올리시면 빨리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후, 숨을 후 뱉어주세요. 다리를 올릴 때 후, 이렇게 해서 금방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넘어질 염려 없이 달리는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지 않고 재밌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댄스 동작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운동을 할 때 댄스 동작처럼 하게 되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발을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자세, 그리고 양발을 옆으로 뻗어주는 자세, 그리고 양쪽으로 한 발씩 찍어주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재미가 있으면서 댄스처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발 앞으로 갔다 돌아오기 자세고요. 두 번째는 양팔을 사용해서 또 옆으로 뻗어줌으로써 유산소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양쪽으로 한 발씩 찍어주면서 방향을 앞쪽으로 그리고 상체 사용, 옆쪽까지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이 있겠습니다. 살 빠지는 유산소 운동을 할 건데요. 체지방이 연소가 되려면 숨이 좀 찰 수 있도록 강도를 조금 올려주는 게 좋은데요. 바로 댄스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동작 4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오는 동작이 무릎에 부담이 없으면서 조금 운동 강도를 높여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동작을 할 때 다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팔도 동시에 한번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숨을 차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하나, 갔다가 돌아오는 이 동작 되겠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확실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보다 팔과 동시에 사용을 함으로써 유산소 효과를 조금 더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앞, 뒤로 움직였으니까 양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옆쪽을 찍고 돌아오고, 찍고 돌아오고.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무릎에는 무리가 없으면서 조금 빨리 하게 되면 충분히 숨이 찰 수 있는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숨이 차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셔서 숨이 반드시 찬 것을 느껴보시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엉덩이 근력 운동법에 대해 얘기해 주셨던 게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아직 못 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엉덩이 운동하면 무조건 스쿼트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재미있으면서 쉬운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앤아웃 스텝이라고 해서 엉덩이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스텝을 이용한 동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릎이 아파도 하실 수 있는 미니 스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관절을 열었다 닫아주는 동작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지만 엉덩이를 자극하는 운동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의 특징은 바로 고관절이 살짝 접히는 힌지 동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인앤아웃 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서 힌지 동작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때 엉덩이에 근육 자극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운동들의 특징은 바로 엉덩이를 늘려주는 힌지 동작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댄스처럼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인앤아웃 동작인데요. 양쪽 다리를 하나씩 스텝을 밟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힌지를 주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돌아오는데요. 굽혀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엉덩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이 자세. 이렇게 하면은 유산소도 되면서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시다 보면 엉덩이도 뻐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는 동작 되겠습니다. 하나, 둘,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신나지만 댄스 같지만 엉덩이와 심장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싶은데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니 스쿼트인데요. 이 동작은 힙 힌지를 사용해서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극이 되는 동작이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힙 힌지를 주셔서 엉덩이가 살짝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둘,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엉덩이만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면 엉덩이에 충분히 자극이 가고 있으니까 미니 스쿼트를 해주시면 무릎에 무리 없이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엉덩이를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고관절 열어주기 동작입니다. 자, 무릎이 살짝 왼쪽 다리를 굽히시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열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나 벽 옆에서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고관절을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는 다리를 열었다가 내려줍니다. 숨을 후 뱉으며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이렇게 하시면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지금 바깥으로 열어주는 엉덩이도 중둔근이 열리면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자극이 되는 동작이고요. 여러 번 힘들지 않아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후, 후 이런 식으로 후 올라갈 때 숨을 후 뱉어주세요.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볼 때 아니면 스마트폰을 할 때도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이 햄스트링을 짧게 만든다는데 집에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초간단 테스트가 있다고요.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엉덩이를 의자 약간 끝쪽으로 와서 살짝 걸쳐 앉아 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서 발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쭉 펴고 팔을 양손을 발끝을 잡는다는 느낌을 쭉 뻗어주시면 이때 손끝이 발에 닿거나 발보다 조금 2, 3cm 이상 나간다면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두 팔을 뻗었는데도 손끝이 발끝에 전혀 닿지 않는다면 유연성이 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햄스트링이 줄어들어 있는지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걸터 앉아 주시고요. 걸터 앉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 다리를 한번 쭉 펴봅니다. 펴서 무릎 뒤가 굽혀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하시고 발꿈치 바닥에 대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다리 뒤쪽이 다 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두 팔을 서로 겹친 다음에 앞으로 쭉 뻗어줄 건데요. 여기 가까이 닿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닿거나 아니면 더 앞으로 나가시는 분은 햄스트링 유연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내려가실 때 등을 이렇게 굽혀서 내려가지 마시고 허리를 펴서 그대로 쭉 뻗어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짧아진 햄스트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스트레칭을 권일수 TV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햄스트링을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려면 꼭 힘들게 앉아서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하시지 않고도 좀 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굿모닝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여신 다음에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허리나 등을 굽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제대로 쭉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기역자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상체를 숙이실 때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위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젓기 동작이 되겠는데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즉 한쪽 다리만 발꿈치를 바닥으로 대시고 살짝 앞으로 내디딘 다음에 또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 뒤쪽으로 약간 빼시고 노젓는 자세, 노젓는 동작으로 해주시면 상체를 천천히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동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면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요. 똑같이 서신 상태에서 벽을 짚으시거나 의자를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차는 것처럼 무릎을 쭉 편 상태로 한번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약간 시계추처럼 움직이게 되면 햄스트링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주로 운동하기 전에 해주시면 동적으로 되면서 워밍업 효과까지 있겠습니다. 햄스트링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바로 고관절인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뻐근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관절입니다. 그 이유는 체중 전체를 받쳐주고 인간의 기본 움직임인 바로 걷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인데요. 고관절의 구조를 보면 상완 관절, 즉 어깨에 있는 관절과 쌍둥이처럼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내회전, 외회전 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습관처럼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관절을 사실상 묶어놓은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약해지고 두 번째는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체중을 받치고 걷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굳어진 고관절을 풀고 강화해주는 4가지 핵심 동작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관절 운동을 4가지 정도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굳어있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된 다음에는 강화하는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자에서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고관절을 접어서 플리의 자세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관절의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한 다음에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스쿼트 펄스 자세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다리를 항상 뒤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리를 바로 한쪽 다리를 들어서 옆으로 열어주는 동작을 함으로써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움직임을 근력 운동과 같이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굳어져 있는 고관절을 조금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팔로 올라와 있는 무릎을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허리는 똑바로 펴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풀어지고
고관절이 항상 앞쪽으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열어주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내려갔을 때 등이 동그랗게 굽어지면은 고관절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똑바로 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시고 누르시고 천천히 해서 내려가시면 고관절 쪽의 뻐근함 그리고 엉덩이 뒤쪽도 충분히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두 번째는 발레 플리에 동작으로서 고관절을 좀 활성화하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고관절을 엉덩이에 힘을 주고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발과 발목, 무릎이 한쪽을 쭉 일직선을 향하도록 세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 한번 접어볼 텐데요. 무릎을 굽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고관절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실 때 엉덩이에 힘을 사용해서 올라와 주세요. 자, 내려가서 열어준 다음에 올라옵니다. 엉덩이 힘을 잡아주시고 허벅지 안쪽을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시면 고관절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시고 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는데 처음에는 힘이 조금 없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굴신굴신 하셔서 고관절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되시면 체중을 천천히 실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엉덩이에 힘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마시고 후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세는 평소에도 그냥 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세니까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관절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 다리를 넓게 여신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를 할 건데요. 무릎과 발끝의 방향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무릎을 조금 더 열어준다는 느낌, 고관절에서부터 열어준다는 느낌 만들어주시고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올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무릎이 앞쪽으로 향하지 않고 옆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적게 갑니다. 하지만 무릎이 그래도 조금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은 되시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 통증 없는 데까지만.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위아래로 펄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고관절이 체중을 부하해서 위에서 살짝 움직여주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면서 고관절을 강화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쭉 올라오시고 한 번 더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서 펄스 동작을 한 다음에 올라오시고 이렇게 되면은 부담되지 않으면서 고관절을 강화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등근을 사용해서 고관절 외전 운동을 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데도 양옆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만 흔들지 않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굉장히 중요한데요. 왼쪽 무릎을 살짝 굽히고 왼쪽에 고관절도 살짝 접어서 상체를 조금만 숙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약 90도 정도로 굽힌 다음에 열어주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버티는 엉덩이에 바깥쪽으로 가는 중둔근 힘도 사용되고 열어주는 중둔근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중둔근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면 여기 올라가는 중둔근이 자극이 되니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고관절을 열어줌으로써 옆쪽에 있는 힘까지 키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동작 말고도 이제 걷는 법이 달라진다는 1분 고관절 운동법도 같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관절인데요. 오른쪽 다리를 한쪽을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다리에 자극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앞
뒤로 다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균형 감각을 더욱 키워주기 때문에 걷는 자세가 더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제대로 걸으려면 고관절을 사용해서 균형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동작으로 한번 균형 능력을 키워보겠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쪽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동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균형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다시 쭉 보내서 버티는 다리의 균형 감각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앞으로 쭉 뻗었다가 뒤로. 마찬가지로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기 힘드신 분은 되시는 데까지만 움직이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쭉 뻗어주는 이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버티는 다리 쪽에서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모든 근육들이 다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쪽의 주변 근육이 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박사님 영상을 보면 단 3가지 동작만으로 혈액순환과 골반 건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혈액순환과 골반 건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까치발 들기인데요. 까치발 들기를 하게 되면 우리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바로 정맥 순환이 되는 정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종아리 펌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까치발 들기를 통해서 혈액이 쉽게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플리에 자세인데요. 플리에 자세를 하게 되면 고관절을 사용해서 상체를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는 자세를 하기 때문에 고관절을 활성화시켜주고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꿈치를 들고 와이드 스쿼트를 하는 건데요. 와이드 스쿼트 자체가 이미 고관절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에 바로 발꿈치를 들고 해주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근육과 두뇌가 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3가지 동작 모두 발꿈치를 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운동 자세에서 발꿈치 하나만 더 들어 올려도 운동 강도나 순환 효과가 크게 달라지나요? 네, 발꿈치를 일단 들어 올리게 되면 발목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닥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발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발꿈치를 들면 딛고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넘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 순간 몸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까지 자동으로 더 빠르게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 종아리, 엉덩이, 복부 중심 근육, 이 근육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미세하게 계속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균형 시스템이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발꿈치를 드는 건 근육을 크게 사용하는 동작이라기보다도 뇌와 근육을 더 잘 연결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동작이죠. 그래서 같은 스쿼트라도 발꿈치를 들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이 든 분들이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있어야지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냥 똑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한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대사를 연소시키는 연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대사를 조절을 해주는데요.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체형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 그리고 대사질환 예방과 직결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근육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뇌, 신경, 근육을 함께 활성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보다 먼저 근신경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균형도 흔들리고 물건 드는 것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근력 운동의 목적은 반드시 몸을 이렇게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빨리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젊었을 때부터 쭉 해오는 이런 기능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근육의 기능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딱 1분만 투자해도 30분 걷기보다 근육 발달에 효과적인 초간단 근력 운동 3가지가 있다고요. 짧은 시간에도 근육 발달에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좀 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거운 덤벨 말고 집에서 사용하시는 1kg, 2kg 혹은 없으시면 500ml 물통을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팔 근육도 사용하면서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팔 옆으로 다리를 엇갈려서 런지 자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을 또 뒤쪽으로 보내면서 팔 뒤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등 뒤에 있는 근육도 자극하고 다리를 뒤로 찍음으로써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까지 자극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초간단 근력 운동이 되는 운동 한번 해보겠는데요. 되게 가벼운 아령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500ml짜리나 물통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스쿼트 자세를 해주시고 두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스쿼트를 해주시는데 난 무릎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많이 숙이지 마시고 엉덩이만 뒤로 약간 빼는 느낌 가져주셔도 충분히 엉덩이에 자극이 되고 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덤벨이나 물통을 사용함으로써 팔 근육까지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내려가실 때 숨을 참고 후, 마시고 후, 셋, 후, 넷, 이렇게 해서 내려가실 때 코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마시고 참았다가 후, 올라오면서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컷시 런지를 하면서 팔을 옆쪽으로 자극하는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발을 살짝 뒤로 넘기면서 팔도 같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숨을 마시고 참으시고 올라올 때 뱉어주면 됩니다. 둘, 그리고 팔을 옆으로 올리실 때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이 되시는 만큼만 팔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을 굽혔을 때 통증이 조금 발생한다 하시면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더 많이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 옆을 자극했으니까 뒤쪽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팔을 뒤쪽으로 뻗어주면서 다리도 동시에 이렇게 뻗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팔 뒤쪽에 있는 삼두 근육도 자극되고 등 뒤쪽에 있는 광배근 그리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까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하게 되면 몸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 뒤쪽에 있는 근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연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육 노화 방지가 중요한데요. 노화를 막는 최고의 운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노화를 막는 가장 최고의 근력 운동은 바로 스쿼트인데요. 스쿼트의 원리는 체중을 이용해서 중력에 대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몸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다 접음으로써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발목에 있는 근육들을 다 골고루 사용해서 상체, 체중 전체를 받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쿼트는 우리 몸을 한 번 움직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화를 막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이 약한 중년층은 일반적인 스쿼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릎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밴드, 루프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 꼭 무릎에 하중이 걸리지 않더라도 바로 이 밴드를 통해서 더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밴드를 무릎에 하고 스쿼트를 하시면 무릎 부담이 앞쪽이 아니라 옆쪽으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근력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사실상 나이 때문에 금지되는 운동은 없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려면 운동하실 때 이 꼭 세 가지는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는 건데요. 걷기만 하신다거나 등산만, 수영만, 이 한 동작만 반복하면 쓰는 근육만 쓰고 안 쓰는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특정 관절에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그 운동만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돼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배드민턴을 좋아하신다면 요가 같은 스트레칭 종류의 다른 운동과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 없이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윤활과 신경 반응 속도가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준비 없이 바로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보다 관절과 힘줄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 같은 워밍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절에 과도한 충격이나 압박을 주는 운동, 즉 본인의 근력 수준보다 높은 점프나 너무 무거운 중량을 반복적으로 든다든지 그리고 아픈데도 통증을 참고 버티는 동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동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부하를 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운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짧더라도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시거나 실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제 권일수 TV 채널에 오시면 또 다양한 운동들이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